드루킹 사건을 이제 꼬리 자르기 하는 쪽으로 문재인 측은 지금 전략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가 모든 이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측은 이제 드루킹 사건을 꼬리 자르기, 최소한 김경수 정도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문재인과는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몰고 나갈 겁니다. 그런 전략을 짜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과 세월호를 비교해 보면 저자들은 세월호라는 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이간시켰죠. 세월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작전을 써서 마크까지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마크가 돌아다니는 이러한 정말 무지몽매한 일을 일으켰는데, 세월호와 드루킹이란 것을 비교해 보면 이건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예. 전혀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드루킹이라는 것은 지금 꼬리 자르기로 해서 문재인은 관련 없다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드루킹 사건이 19대 대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연결된 여론 조작의 근거지였다는 것이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역사에 묻혀버리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무지몽매한 아프리카 토인 국가처럼 되는 거예요. 민주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총력전으로, 그리고 지금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한다 해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을 탄핵시키냐. 지금 정권 초기에다가 문바들이 이렇게 여론 조작인지 뭔지, 자고는 아무리 조작이라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조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70% 여론이다. 그럼 절반은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절반은 진짜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문재인 탄핵을 그래도 시도를 하고 민주당 내에도 그 사람들이 좌파로 연합이 돼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배신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도 그 사람들도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드루킹, 이거는 자기네들이 추구한 종북 좌파가 아닌 민주당원들 눈에는 종북 좌파 이런 극렬분자들한테는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하겠지만, 그래도 좀 건전한 좌파인 사람들은 이거 드루킹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아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도 김성태나 이런 게 배신자들이 나왔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배신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드루킹 사건을 최대한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왜 저렇게 사기극을 연출하려고 지금 광분하느냐. 지금 김정은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이 국민 사기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도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문재인 너는 빠져라. 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통역할 필요도 없다. 너하고 한미회담하는 건 한 5분이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국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 짱구인가요? 그런 거 보면 알지. 트럼프가 문재인을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구나, 그냥 무시하는구나,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뭐냐? 대내적으로는 이 여론을 계속 끌고 이렇게 가려면은 지금 이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나와야 되고, 뭐라도 뭐 합정, 미북 협상이 뭐 타결됐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권력 기반 내지 존속 이유를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서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김정은과의 공조 과정이 김정은의 입장은 문재인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차질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공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한국 국민의 뜻이 절대 문재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의 이준열사 이런 분들이 헤이그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이제 알렸듯이 우리도, 지금은 일제시대보다는 그래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고, 저도 트럼프에게 편지 한 번 보냈는데, 한 번 더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문재인 자체가 한국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되겠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이 국가 지금 경제도 지금 망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일관되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이렇게 일구어서 농사를 짓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의 부를 창조해내는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 투쟁, 적폐청산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적으로 이미 무너져버린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오래전에 이 지배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로서 철학적으로도 되게 기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영혼들이죠. 오래되고 취약한 그런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이제, 그걸로 이제 한계가 다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적폐청산 갖고 끌고 나갈 것도 없고, 경제는 자기네들이 할 줄 모르고, 그럼 국제 정치로 끌고 나가야 되겠는데,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눈이 시뻘겋게 쳐다보고 있는데,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만만한 이 개돼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런 문바들 앞세우고 어리석은 사람들 선동하고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나가면서 이제 김정은과 공조해서 나가는 거죠. 그 나가는 방향하고 김정은도 방향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지금 이 국제적인 정세나 자신의 권력 기반 이런 거 볼 때 문재인과 나가는 방향이 같은 겁니다. 이러니까 두 사람이 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야합이 되면서 그 대가는 대한민국이 치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우파 유튜브 중에 요즘 새로 백모 박성현 씨가 세뇌 탈출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저는 꼬박꼬박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고요. 또 황장수 뉴스 브리핑도 그 사람이 굉장히 샤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황장수 씨가 그래도 상당히 샤프하게 적중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목사님 그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쭉 보고 있고, 또 조갑재 TV에서는 조갑재 씨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신속하게 보도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또 이제 정규재 TV에서 이제 펜앤마이크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보는 뉴스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우파 유튜브만 보다 보면 뭐 YTN이나 이런 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파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저처럼 보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텐데, 예, 그래서 YTN이나 무슨 KBS는 아예 본 적이 없고, 요즘에는 KBS 뉴스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보는 게 YTN이나 이제 연합뉴스 정도 보다가 이제 신경질 나무는 유튜브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우리 우파 사람들은 저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의 한 수도 빠졌네요. 신의 한 수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YTN이나 연합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뭐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초기 정국만 해도 뭐 너무나 울분이 났을 때 그때 하나 신의 한 수가 처음 눈앞에 나타난 거였죠. 그리고 정규제 TV만 해도 그 탄핵 전국 초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시사성이 있는 이런 방송이 아니었어요. 정규제 TV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상교육이라든가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을 하는 개인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오직 있는 게 신의 한 수였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의 한 수도 지금보다는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의 한 수 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매일 뭐 집회하는 거 몇 시간 동안 트는 거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유튜브 내에 뭐 이제 고성국 TV까지 생겨가지고, 또 리걸 마인드, 또 뭐 슈타인즈 채널, 뭐 월드 미래판 연구소, 뭐 거기다가 뭐 김홍기 목사,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다 공유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다 못 봅니다. 예, 다 못 본.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제가 아는 태극사랑도 이제 그런 것들 보느라고 아마 이렇게 밀려난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저희 같은 태극사랑, 사실 뭐 제 태극사랑은 그렇게 내용이 뭐 다양하다거나 신속하다거나 하는 건 없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유튜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러한 방송들에서 대해서 밀려나는 것을 아주 대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몇 사람들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냥 소박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많은 유튜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이런 실제 집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과격합니다. 일단은 과격하기 때문에 일단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대로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뭐 정규제도 좌파다, 그런 분들은 나와서 충직하게 집회를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가능한 같이 이렇게 공유점을 찾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자신부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조갑제가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또 변호하면 또 싸움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집회하러 나왔다가 싸움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사태가 위급한데 그런 한가한 얘기 하냐 이러면서 사람을 묵사발 만들어요. 이런 게 지금 집회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됐냐? 그 집회 현장에 나와서 과격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럼 그런 식으로 뭐 정규제는 뭐 이래이래해서 좌파라 제끼고, 뭐 조갑제도 뭐 이런 과거에 뭐 어떤 일을 뭐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끼고, 뭐 홍준표도 뭐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 출당시켰으니까 제끼고, 이화영 목사도 뭐 홍준표를 지지했기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 제끼고, 신의 한수도 뭐 홍준표 지지하고 뭐 그러니까 홍준표도 신의 한수도 제끼고, 뭐 정규제 TV는 뭐 애초에 탄핵 전국에는 뭐 탄핵 찬성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확실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제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고 남는 건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또 이런 방송을 하면 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조원진 씨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고 애국당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한테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화 같은 걸 안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국당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어차피 대세가 19대 대선은 문재인에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홍준표로 단일화해서 표를 몰아줘도 되지도 않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홍준표로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린 단일화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애국당 사람들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조원진 씨가 끝까지 사퇴도 안 하고 단일화도 안 하고 하면서 세력을 규합해서 대선 이후를 기약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애국당 사람들 의견이거든요. 저의 반론은 뭐냐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조원진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하냐 하면, 그 사상이라면 홍준표와의 단일화는 안 한다. 단일화는 안 한다. 이번 19대 대선은 어차피 우리가 문재인한테 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이 홍준표에게 단일화로서 내가 이렇게 양보해 줄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번 19대 대선을 기권합시다. 이런 19대 대선에 기권을 해서 이 투표율을 낮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조원진 씨가. 그리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사퇴하면은 이제 연설을 못하게 되잖아요. 후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전국으로 유세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19대 대선의 투표율을 낮춥시다. 어차피 이 대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선을 낮춥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홍준표에게 표 몰아주는 것도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작전이라기보다는 그게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했으면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그러면 애국당 사람들에게도 논리가 되는데,
그렇게 나가질 않고 조원진 씨도 득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되는 거예요? 애국당 사람들은 우리가 19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기려고 득표를 한 표라도 더 득표를 해서 뭐 득표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게 뭐 목적이 모호하잖아요. 왜 그런 걸 하는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원진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략이 부재했다. 그리고 이게 논리가 안 선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안 했는지 뭐 알고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한 가지 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조원진 씨 지지하고 애국당 사람들은 무조건 좌우간 무조건 폄하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 말 내용이 그 말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내세운 이런 어떤 논리적 설명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19대 대선에서 이미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러면 거기서의 최선책은 뭐냐 하면 대선 후를 기약하는 거라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투표하지 맙시다. 어차피 홍준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떨어뜨립시다.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 후보 연설에서 하는 거죠. 이정희 같은 사람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장은 그 주장이 옳다라고 수긍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까지는 맞다고 하잖아요. 조원진 씨 지지하는 애국당 사람들이 19대 대선에 우리가 패배한다. 홍준표 갖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로 단일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거기까지 내가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확신하면은 홍준표를 몰아주기로 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19대 대선에 진다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로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로 표를 몰아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홍준표로 몰아주는 것이고, 홍준표로서도 안 된다는 걸 확신한 사람들이라면 최선책은 뭐냐 하면 투표 불참입니다. 투표 불참합시다. 그래서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그 다음을 우리가 기약합시다. 이게 최선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면 일단 당신 말이 옳다라고 좀 인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조원진을 폄하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똘똘 뭉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네들만 똘똘 뭉치는. 그래갖고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알박이밖에 안 되죠. 알박이로 뭘 합니까? 집을 알박이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서 해야죠. 어쨌든 얘기가 좀 격가지 얘기로 너무 오래 얘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국민 사기극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와 어떻게 해서든 뻔한 거짓말로서 일대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너무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그 개돼지가 돼버려 갖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를 멀뚱멀뚱 보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역사의 심판을 받고 대한민국이 소멸하든지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 우파 방송 중에 지금 박성현 씨가 진행하는 그 세뇌 탈출의 이야기가 상당히 쇼킹한 내용들이 좀 많았고, 그분이 또 분석하는 바가 일리가 많이 있고, 그 박성현 씨의 분석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현재 이제 국제 정세에서 이 트럼프가 과연 지금 황장수 씨 같은 분석에 의하면은 그 트럼프를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황장수 씨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를 그렇게 신격화하지 말자, 트럼프 예천론에 빠지지 말자 하는 게 황장수 씨의 의견이고 보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현 씨 분석을 보면은 트럼프의 그 전략적인 면이 상당히 그 사람에게 천재성이 있다. 그 사람이 일생 살아온 경로가 그 사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어떠한 그런 경로가 그 사람의 천재성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과정을 봐도 그랬고, 유세장에서도 그랬고, 그 사람이 그 어떠한 그 집권하는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잡는 이런 전략 같은 것도 봐도 그랬고, 상당히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트럼프가 상당히 어떤 그 샤프한 면을 갖고 있다. 그거는 확실한데, 또 황장수 씨가 분석하듯이 트럼프를 그렇게 신격화하지 말자 하는 그 내용도 좀 신비성이 있어요. 그 내용도. 그래서 어느 편이 확실히 옳다라고 저도 상당히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개인적인 희망은 박성현 씨의 분석이 맞기를 좀 더 희망합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